안녕하세요. 안지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19 백신 맞으셨나요? 아직 저는 순번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주위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의료진들의 얘기를 듣곤 합니다. 상당수가 실제로 열이 많이 나고 몸살이 나고 아파서 혼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징적으로 맞은 직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10시간쯤 뒤에 그런 증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맞은 직후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밤부터 열이 나서 잠을 못 자고 몸살에 시달리고 그 다음날까지 열이 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심지어 의료진들은 아예 금요일쯤에 맞아야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맞기 직전에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제로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항체가 잘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더라도 그동안 백신들은 개발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소아마비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백신의 경우는 60년이 걸렸고요. 에볼라도 15년이 걸렸습니다. 사스의 경우에는 17년째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죠. 물론 도중에 사스의 유행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메르스의 경우도 지금 6년째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1년여 만에 여러 가지 백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예방의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아직 충분히 여물지 않는 백신을 맞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백신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요. 세계적인 제약회사입니다. 이처럼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복용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요. 체독스라고도 읽기도 하는데요. CH는 침팬지, AD는 아데노바이러스에 AD를 딴 것입니다. 옥스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것이고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의 일부를 코로나19로 대체해서 주사하면 이것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이 백신을 맞고 나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사망 사례가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혈관 안에 피떡이 생겨서 즉 혈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혈전과 관련된 국제의학학회에서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백신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는데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것이 실보다 득이 더 많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입장문을 며칠 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얻기 위해서는 전 인구의 60에서 70% 이상은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제 60%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기에 보이지 않고요. 표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막 1.2%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죠. 3월 16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60만 명 정도입니다. 전 인구의 60에서 70% 이상이 면역을 가져야지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3천만 명 이상이 항체를 가져야 할 텐데 이제 60만 명이면 턱없이 부족하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화이자의 백신인데요. 백신의 효능이 90%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알려진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을 뿐더러 마이너스 70도씨 냉동고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반 의원에서 보관하면서 맞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고요. 이제 65세 이상에서도 이 백신을 놓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 압도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사망사고, 위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관련성이 없다.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라는 얘기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긴밀한 관련이 있는지 사망 사례에서는 부검을 해서라도 원인을 밝혀내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